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주변에 사람은 있고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데 문득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허허실어 웃으며 멀쩡해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마치 불청객처럼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문제는 많은 분이 자신이 외롭다는 걸 인정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아예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외로움을 타? 애들도 다 키웠고 살만한데 왜 이래? 라며 애써 무시하죠. 하지만 마음은 속여도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단순히 외롭다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구조신호, 즉 외로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내 모습과 닮아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주 당연하고 따뜻한 감정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혹시 집에 들어가자마자 리모컨부터 찾으시나요? 내용을 보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TV나 유튜브를 틀어놓지는 않으신가요? 외로운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집안의 정적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고요함이 마치 자신을 집어삼킬 것 같은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냥 켜둡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대용물이라고 부릅니다. 화면 속에서 연예인들이 자기들끼리 농담을 주고받고 웃는 소리가 들리면 마치 내 거실에 손님이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만큼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는 겁니다. 혼자 식사할 때 스마트폰으로 누군가 먹방을 하는 영상을 보거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 비로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특히 은퇴를 하셨거나 자녀들을 독립시킨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의 온기를 갈구하는 것은 생존 본능이죠. 다만 내가 왜 자꾸 TV 소리에 집착하는지 그 근본적인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집에도 의미 없는 소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두 번째는 연결에 대한 집착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가 시작되면 그 끈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 혹은 안부차 걸어온 자녀의 목소리, 별일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참, 그리고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자꾸 이어갑니다. 상대방이 바쁜 기색을 보이면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서운함과 아쉬움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런 모습은 일상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길을 묻는 행인에게 정성껏 길을 알려주는 행동들.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10초의 순간이지만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에게는 그 10초가 하루 중 유일하게 세상과 연결된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요. 나와 연결되어 주세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잊혔다고 느끼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존재를 인식해주고 말을 섞어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혹시 요즘 들어 부쩍 말이 많아졌거나 전화를 끊는 게 아쉽게 느껴지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관심이 많이 고프구나 하고 말이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꾸만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나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때 그 시절엔 사람들이 참 정이 많았는데 왜 외로운 사람들은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무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의 내 모습보다 과거의 내가 훨씬 더 빛나고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이 있었고 내가 돌봐야 할 가족이 있었으며 주변에 북적거리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즉, 과거는 내가 주인공이었던 시간이고 외롭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쓸쓸할수록 무의식적으로 추억이라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노스텔지어 향수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동안 우리 뇌는 그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을 다시 재생하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추억 여행은 끝난 뒤에 더 큰 허무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현실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어르신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얘기 또 하네라고 면박 주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조각을 꺼내어 당신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건 그 사람의 외로운 영혼을 잠시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극도로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별일 아닌데도 서운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평소 같으면 바쁜가 보네 하고 넘길 문자 답장 하나에도 마음이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나를 무시하나? 이제 내가 필요 없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친구와의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죠. 왜 이렇게 마음의 피부가 얇아진 걸까요? 그건 기대할 곳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활력소가 10개라면 하나가 무너져도 견딜 수 있지만 오로지 한두 명의 지인이나 자녀의 연락만이 내 삶의 낙이라면 그 하나가 삐끗할 때 내 세상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면 이런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마음을 줄 곳이 없으니 작은 관심 하나에도 온 마음을 다 바치게 되고 그만큼 되돌아오지 않는 반응에 큰 상처를 입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성격이 이상해서도 속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만큼 사람이 그립고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일 뿐입니다. 만약 스스로 이런 예민함 때문에 괴롭다면 나의 관심사를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조금씩 옮겨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바로 괜찮은 척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진짜 외로운 사람은 오히려 겉으로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난 혼자가 편해. 사람들 만나봐야 피곤하기만 하지. 요즘은 조용히 지내는 게 제일 좋더라.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놓친 문자는 없는지, 단체 채팅방에 내 이름이 나오지는 않는지 말이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보고 싶다거나 외롭다는 말을 절대 꺼내지 못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혹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스스로를 동굴 속으로 가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고립은 외로움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괜찮다는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의 병은 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 하고
누군가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TV를 틀어놓는 습관, 길어지는 대화, 반복되는 옛날 이야기, 예민해진 마음, 그리고 괜찮다는 거짓말까지. 만약 이 중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의 모습 같다면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요즘 좀 외로웠구나. 누군가의 온기가 참 그리웠구나. 그동안 참느라 고생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 마음이 허기지면 사랑과 관심을 먹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끝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만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같은 아주 사소한 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고 따스한 햇살을 불러들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